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약도 26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이라는 의미의 차자가 되겠습니다. 차자가 되겠는데요. 언뜻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여기서 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방법, 앞에서 말한 바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란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총 6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 결국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피차라고 하는 것은 양쪽 모두 너나 나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차 일반이다 라고 하면 결국은 양쪽이 똑같은 사람들이다 라는 뜻이고요. 차후라고 하면 지금 이후라는 뜻입니다. 차일 피일 하면 이 차일이 오늘이란 뜻이죠. 오늘, 피일은 내일이란 뜻입니다. 오늘, 내일을 하면서 자꾸 뭔가를 미루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차일은 오늘 또는 앞에서 날짜에 대해서 어떤 언급이 있었을 경우 그날, 언급된 바로 그날을 얘기합니다. 차제라면 이번 기회라는 뜻이고요. 차년 하면 금년이란 뜻입니다. 이 차년하고는 다릅니다. 이 차년은 내년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글 문해력이라고 하는 제목을 다른 이유가 한자를 모르면 이렇게 차년 했을 때 내년인데 이 차년을 쓰면 금년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내년에 하자고 말을 한 건데 상대방은 금년에 하자는 말로 듣고 그렇게 준비할 수 있죠. 의사소통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차하면 이라고 하면 만약에 필요하면 이란 뜻입니다. 여차저차라고 하는 것은 이리저리 하면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생략하고 이리저리 할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그 한국어의 재미있는 특성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한자는 구자가 되겠는데요. 구원하다 라는 의미의 구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 이름은 구하다 라는 의미의 이 구자인데요. 이거는 필요한 것을 찾다 또는 얻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요 구제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하다라는 구자는. 그래서 누군가를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내다 라는 의미로 구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1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구원하다 라는 의미의 구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건져내다 라는 뜻과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 곤란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도움을 주다 라는 뜻이고요. 구원투수라고 하는 것은 선발투수를 이어받은 투수를 얘기하는데 통상 구원투수라고 하면 선발투수가 패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어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선발투수가 아니고 이어받은 사람은
구원투수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구원하다 라고 하는 것은 구출하다 라는 말과 구속하다 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구원하다가 이렇게 두 개의 뜻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구출하다, 어려운 환경, 목숨이 경각에 달린 어떠한 일 등에서 끄집어내다, 구해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구속하다 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죄에서 건져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죄를 담당할 신을 얘기하고요.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일반화되면서 기독교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대단히 큰 곤경에 처하거나 또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러한 일들을 깔끔하게 해소하는 사람을 구세주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구황이라고 하는 것은 심한 가뭄이나 또는 피농을 얘기하는데 심한 흉작에서 사람이 먹고 살 것이 없을 정도로 농작이 잘 못 되었을 때 가뭄이나 또는 옥토가 아닌 데서도 잘 자라는 곡식은 아니지만 곡식을 대용할 수 있는 작물을 얘기합니다. 즉 고구마라든지 감자라든지 특히 감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실제 곡식은 아니지만 곡식에 버금가는 탄수화물이라든지 이런 영양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척박한 상황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이제 그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런 지역에서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작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위태한 상황,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을 처치하는 것을 구급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환자를 이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차를 구급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광등을 달 수 있는 세 가지 차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경찰차, 또 하나는 소방차, 그리고 바로 요 구급차, 이렇게 세 가지가 경광등을 달 수 있고요. 참고로 경광등은 어느 차에 다느냐에 따라서 작동할 수 있는 버튼이 다르지 경광등 자체는 똑같습니다. 구국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구국이라는 말은 나라를 위태한 상황에서 건져내다 라는 뜻이고, 헌신은 몸을 바치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몸을 바쳐 헌신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국 헌신은 위국 헌신이라는 말을 안중근 장군이 사용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육군의 특히 장교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 지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소자가 되겠는데요.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웃음 또는 웃다 라는 의미의 소자가 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1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웃음 또는 웃다 라는 의미의 소자가 되겠습니다.
미소라고 하면 부드러운 웃음이란 뜻으로 멀리서 보면 웃는지 웃지 않는지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웃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소라고 하면 웃는다라는 개념보다는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밝아지는 것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담소라고 하는 것은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또는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고요. 분위기가 좋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소라고 하는 것은 크게 웃다 라는 뜻이고, 박장대소라고 하는 것은 이 폭소와 대소는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 박장은 손뼉을 치면서 웃다 라는 뜻이고, 파한대소는 입이 찢어질 듯하게 크게 웃다 라는 뜻입니다. 조소라고 하는 것은 비웃는 웃음을 뜻하고요. 실소라고 하는 것은 어이없어 하는 웃음, 냉소라고 하는 것은 거들떠보지 않는 웃음을 뜻하고, 냉소는 사실상은 웃음이라기보다는 태도입니다. 상대방을 깔보고 얕잡아 봐서 상대방이 왔는지 아는 채도 않는, 또는 어떤 제안을 했을 때 들은 척도 않는 그런 것을 냉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소롭다라고 하는 것은 웃긴다 그런 뜻으로 상대방이 무엇인가를 말을 하거나 태도를 취하는 것이 가짠다, 어좁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소하다 라고 하는 것은 쓴웃음이란 뜻으로 상대방이 무슨 일을 잘못하거나 하는 일이 잘못됐을 때 속으로 좋아하는 것, 속으로 웃는 것을 얘기합니다. 고소는 겉으로 드러나는 웃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되고 싶어 했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된 경우, 그 일이 추진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럴 경우에 이제 에이 쌤통이다 이런 뜻으로 고소하다라는 말을 쓰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떤 원리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확대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